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심폐소생협회 큰 심포지움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순환기내과에서 주로 이제 그 코로나 인터벤션과 그 중환자 그리고 미케니컬 서클 서포트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레스트 후에 코로나 안지오그램을 언제 시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뭐 크게 뭐 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리마인드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특히 이제 마이오카디알 인파렉션이 되겠는데 OHC 이후에 the most common cause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OHC의 60%에서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코로나리 레전을 갖는 마이오카디알 인파렉션이 유병률을 갖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ROC 된 후에 코로나 안지오그래피를 빨리 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대부분은 ACS가 원인이고 언스테이블 레전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러한 병변을 확인을 하고 치료하는 게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셀렉티드 페이션트가 어떤 페이션트인지는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은 이제 페이버러블한 뉴럴로직 아웃컴이 예측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분들에게 빨리 코로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하면은 마이오카디알 인저리를 줄이고 전국에는 이스케믹 하트 페일리어나 카디오제닉 샥으로의 프로그레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레셔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모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까지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의미에서는 빨리 이렇게 가장 많은 원인이긴 하지만은 빨리 카디악 코즈를 배제를 하고 다른 원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는 뭐 요거는 사실 뭐 본질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에비던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네핏이 특히 이제 ST 엘리베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굳이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포스트 어레스트 케어를 특히 뭐 TTM 같은 포스트 뉴럴로지 케어를 딜레이 시킬 수가 있고, 이런 언스테이블 레전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환자에서 저희가 이제 인터벤션 하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뭐 어레스트가 나거나 뭐 불필요한 에크모가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안티플레이트리트나 안티코아굴레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블리딩 리스크 또는 이제 CIN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잘 셀렉션을 해야 되죠.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포스트 어레스트 페이션트가 이렇게 모든 환자가 언스테이블 레전을 갖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ROC 후에 ECG 패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ST 엘리베이션은 한 50% 정도에서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관찰 연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ROC 10 후에 스테미가 진단되면은 이니셜 VT나 VPB 있는 경우가 VT나 VPB 있는 환자는 스테미인 경우 80% 정도였고, 그다음에 엔지오를 시행을 했을 때 코로나리 스테노시스가 50%, 저희가 이제 시그니피컨트 레전 되게 70%로 보는데요. 50% 이상인 경우는 스테미에서 약 40%, 90%로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레전이 있는 경우는 25%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함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도 뭐 90%, 95% 니어 토탈 코로나리 스테노시스 갖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이제 언스테이블한지가 중요하겠고요. 어큐트 이제 옵스트럭션, 스롬보틱 옵스트럭션이나 제가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벌러러블한 병변인지 확인이 가능한데, 특히 ROC 후에 스테미가 진단된 경우에는 90%에서 언스테이블 레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스테노시스 자체만은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재밌는 거는 ROC 후에 심전도를 바로 찍었을 때 추후에 또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뭐 저희는 이제 순환기내과의 입장이니까요. 제가 응급학과에서 의뢰가 옵니다. 근데 심전도 11리드 심전도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사실은 AVR이 쫙 올라 있고 멀티플루이드 ST 디프레션이 깔려 있는 제가 흔히 말하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 패턴 심전도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제 고 심전도는 레프트 메인을 맞겠다기보다는 이제 서브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 그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안쪽부터 저희가 이스케미아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반영하는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연구인데, ROC 직후에 찍었더니 약 20%에서 파스티브가 나왔다. 심지어 코로나리가 문제가 없었거나 실제로는 스테미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8분 뒤에 어큐지션한 심전도로는 그 비율이 쫙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소생 직후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다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가면서 각이 확실하게 이제 마이오카디알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언스테이블한 심전도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것이 뭐 엔지오를 빨리 하라 마냐 그런 거를 시사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기 직전에 뭐 진단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심전도를 한 장 정도는 더 찍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그 시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이 인용되는 저기 프랑스에서 진행된 관찰 연구인데, 그래서 스템이든 논스템이든 결국은 successful PCI, 즉 언스테이블 레전이 있어서 PCI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예후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VPIP이 있거나 펄스 VT, 샤커블 리듬이 있는 환자의 70%는 언스테이블 레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풀 PCI가 되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게 코로나리 엔지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코로나리 엔지오를 해서 언스테이블 레전이 나와서 PCI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도 당연히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환자를 잘 셀렉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스테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테미는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당연히 내가 엔지오를 빨리 이미디어트하게 해야 되는 경우고, 이거는 그 CPR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경우겠죠. 하지만 이제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전혀 멘탈이 없습니다. 했더니 코마하고 GCS도 굉장히 낮고 모터 리스폰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컨선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싱글 센터 옵저베이션 스터디인데 굉장히 재밌는 연구입니다. 했더니 스테미 환자 ROC가 되고 스테미가 진단이 됐는데, 이 중에 64%가 코마터스 멘탈이었고 36%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어레스트가 없었던 환자라 예후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의식이 없었던 환자는 굉장히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이 환자 중에 코마터스 멘탈 스테이트 보이는 환자 중에 결국은 이제 페어러블한 뉴로로직 아웃컴을 가지면서 서바이벌 했던 환자들을 봤더니 모터 리스폰스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브레인스템 리플렉스가 인텍트한 경우가 많았고, 시저 즉 뉴로로직 인저리의 에비던스가 더 적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멘탈이 모터 리스폰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인데 78세 여자분이었고요. 샤커블 리듬이죠. 심한 흉통 후에 위티스 어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계속 VP이 떠가지고 DC를 치면서 왔고, 지금 와서도 CPR을 하고 결국은 이제 1시간 동안 총 로우 플로우 타임을 가지고 ROC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11일을 찍어봤더니 BP는 75, 50이고 인피로 레터럴에 쫙 ST 올라 있고 컴플리트 앱이 블락이죠. 지금 뭐 RCA가 토탈 됐을 걸로 예측은 되는데, 문제는 환자가 전혀 모터 리스폰스도 없고 코마토스 멘탈 스테이터스 갔습니다. 이런 환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상황에도 맞추기도 하고 할 건데, 결국은 이 환자는 제가 이제 보호자랑 상의 후에 저기 사망 선고를 했는데, 뭐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열심히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할 건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정답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을 우리가 셀렉션해야 되는지 뭐 시행된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뭐 뻔한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뭐 챕스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후가 안 좋은 인자들을 다 포인트를 매기는 거죠. 고령, 그다음에 언위티니스트, 위티니스트, 그리고 샤커블 리듬, 듀레이션, 그런 것들이죠. 폐하, 에피네프린 도즈. 그래서 수를 로우, 모더레이트, 하이로 나눠가지고, 로우가 당연히 뭐 예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환자들은 열심히 치료하라는 그런 시사점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유럽에서 진행된 또 이제 그 레지스트리 연구인데, 요 미라클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여러 군데 퍼블리시가 됐더라고요. 결국은 또 똑같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다 포인트를 매겨놨는데, 언위티니스트, 나인샤커블, 모터 리스폰스, 브레인스템 리플렉스 없는 경우 막 그런 것들이고, 스카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카디오제닉 샥에서 제가 스테이징을 하는 스카이 샥 스테이징인데, 미라클 점수가 높은 환자들은 뭐 어떤 경우도 엔지오를 빨리 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는데, 미라클 점수 낮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그냥 오면은 그냥 좋은 환자들은 나로시 되고 환자가 계속 페인 호소하고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환자들이 스템이었던 경우 그리고 샥이 있었던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는 어레스트가 아니라면 빨리 엔지오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미디어트 CAG로 그러니까 생존율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뉴럴로직 아웃컴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잠깐 제가 뭐 색다른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것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데인저 샥이라고 제가 임펠라가 이제 국내에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스테미에서 이제 임펠라 미케이컬 서큘러 서포트 중에 하나죠. LV만 서포트하는 건데, 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펠라와 스탠다드 스테미 케어를 비교를 했는데, 요 연구가 재밌는 게 다른 연구와 더불어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을 만한 환자들만 대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즉 CPR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계속 그
CPR이 진행돼도 상관은 없고 없는데 GCS가 8점 미만인 환자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을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고요. 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샥 트라이얼 이후에 25년 만에 카디오제닉 샥 분야에서는 파지티브 아웃컴을 낸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펠라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임펠라를 쓰는 기준이 스테미 환자여야 되고 굉장히 그런 아웃컴이 좋을 만한 환자들을 제가 셀렉션해서 해야 되고요.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도 그런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여러 RCT들을 풀링해서 봐봤더니 데인저 라이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스템이고 CPR을 안 했거나 CPR을 했어도 이렇게 GCS가 높은 환자들, 리서스테이션 CPR 듀레이션이 짧은 환자들을 봤더니 어떻게 돌려도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하면 다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템이고 이게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모터 리스판스나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인다면은 빨리 해야겠죠. 가이드라인도 그대로입니다. 가이드라인 그대로고요. 2023년에서 ST 엘리베이션 MI, PPCI 해야 되고요. 단지 코마토스 멘탈 스테이터스 경우에는 디시전 메이킹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을 봐도 여기는 아예 그냥 2B로 만들어놨습니다. 스템이고 코마토스 멘탈 스테이터스는 인디비주얼라이즈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놨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써놨고요. 결국 이제 좋을 만한 환자들을 셀렉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 앞으로 이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카디오제닉 샥은 생각보다 에비던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AMI 환자 특히 스테미에서는 약 많게는 7에서 1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전체 AMI에서는 3에서 4%고 특히 AMI 환자 샥이 동반된 경우 OHC가 발생할 확률은 특히 50% 정도로 연구만 다르긴 하는데 굉장히 높게 알려졌고요. 잘 아시는 샥 트라이얼이고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제가 2000년대 1990년 초반만 해도 샥 환자에서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99년에 샥 트라이얼이 나오면서 이제 무조건 엔지오를 빨리 해야 된다, PCI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고가 됩니다. 그 근거를 봤더니 한 달 모탈리티는 차이가 없었지만 6개월부터 쫙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미디언 6년 동안 봤더니 이 베네핏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샥 분야, AMI 샥 분야에서는 거의 바이블이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없다 보니까 엑스퍼트 컨센서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근거는 이게 카디오제닉 샥 환자의 7에서 80%는 AMI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AMI가 원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공고를 했습니다. 카디오제닉 샥을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ACS 가이드라인에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에 보면은 이제 혈관을 컬프리만 뚫어라 정도만 있고요. 2023년에는 여기는 어레스트가 언급이 없고요. 그냥 샥이 동반됐을 때 빨리 엔지오 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물론 CPR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난스테미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사실 제일 관건이고 이것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29년 전에 나온 많은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메타 분석이 있고 많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있는데 대부분 다 포지티브 아웃컴이 나옵니다. 이미디어트 엔지오를 빨리 하라는 것이 공고됐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창 임상 교수할 때 보면은 엔지오를 빨리 했습니다. 공고가 이제 없으니까 우리 인구박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의뢰를 많이 하셨었고요. 이렇게 하이 퀄리티의 에비던스가 없었다는 거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코악트 트라이얼이죠. 2019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클루전을 보면은 이니셜 샤카블 리듬 있는 환자들만 다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등록을 했고요. 멘탈은 없는 환자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스템이나 샥,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는 대부분 빨리 안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그런 경우들을 다 익스클루전 했고요. 캐릭터는 엔조가 이미디어트에서 95, PCI는 약 40%가 됐고요. 이건 거의 모든 연구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딜레이드 그룹에서 65%, 딜레이드 그룹에서 엔조를 해야 되는 경우는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 연구는 재밌는 게 컬프린 레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언스테이블 레전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경우가 이미디어트 16%밖에 안 됐고요. 딜레이드 24%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CTO라는 것은 이제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인데 막힌 지가 3개월 이상 지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굳이 최근에는 뚫어도 크게 효과는 없다라는 밝혀진 병변들인데 여기에 있으면은 크로닉한 이스케믹 하트 페일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병변들이 거의 40% 30%가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안 좋아진 그 이스케믹 하트 페일러고 다 늘어진 EF도 떨어지고 그런 환자들에서 이제 VP나 VT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마호크죠. 토마호크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이 생존율도 높습니다. 코악트가. 두 번째는 토마호크인데 요거는 이제 리듬에 상관없이 등록을 했고 PCI 레이트는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컬프린 레전이 반대로 40% 정도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비교를 간단히만 해보면요, 멘탈은 코마토스 여기는 상관없었는데 GCS가 3점으로 비슷했기 때문에 두
두 연구 다 처음에 이제 멘탈 스테이트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어떤 환자에서 딜레이드나 셀렉티브 그룹에서 어전트하게 CAG를 했느냐, 빨리 안 하면 큰일 나는 경우들입니다. 보면은 코악트는 펄스 리스 VT나 VPIP, 리커런트 이스케미아 계속 아픈 거죠. 트로폰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 뭐 나머지는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헐프리 레전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된 경우 코악트가 너무 낮고요. CRRT를 보면은 토마호크가 17%고 코악트가 3.6%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이거든요. ICU 케어에도 퀄리티가 좀 이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1년 동안 관찰을 했을 때 역시 차이가 없었고요. 그 외에도 뭐 잘 아시는 펄, 이머지, 뭐 디스코 레디알, 쿠페 같은 조기 종료됐거나 소규모 RCT에서도 결과는 차이는 없었고, 요거는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요거고요. 그래서 RCT에서는 다 뉴트럴, 그리고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다 파지티브 아웃컴. 그 이유는 이 딜레이드로 엔조를 한 군은 당연히 좋고 생존했던 환자가 엔조를 쐈을 거기 때문에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서바이벌십 바이어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했을 거고, 모든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RCT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논스템에서는 그냥 루틴으로 할 필요 없다. 루틴으로 필요 없다고, 이게 harm이 아니고 no benefit입니다. 그래서 이 ACS 가장 많은 원인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퇴원 전에는 꼭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머리로는 이런 60%가 이 원인이 ACS, 특히 이제 AMI가 많고, 특히 이제 스테미 환자에서는 코마토스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팀 어프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넌 ST가 안 오르는 경우에는 루틴 이미디어트 엔조는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퇴원 전에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공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전문 가이드라인에는 제가 2020년, 21년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테미 내용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브로드하게 해서 스테미나 카디오제닉 샥 내용을 넣고, 당연히 이미디어트 ST 엘베이션 없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이미디어트 CAG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PR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AH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뭐 대동소이한데요. 대동소이한데, 오는 그 멘탈 여부에 그 코마토스 멘탈스에 상관없이 엔조를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뭐 정답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반드시 인디비듀얼라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쪽을 보면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코를 보면은 아예 그냥 뭐 하이 퀄리티 에비던스가 업데이트된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예전 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